현재 일부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이면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렸다 그쳤다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충북 북부 지역에도 비구름이 지난 뒤 저녁이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요란하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는 옅은 안개가 나타나겠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날은 계속해서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23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 일교차 무척 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의 첫날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과 문명, 고요함과 생동감의 절묘한 공존. 새로운 시작. 상반된 세계가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영감으로 K는 또 한 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더 2024 K8.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여기 국물 앞에선 국물도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쉽게 타협하자면 맛집의 고집 그대로. 더미식 국물 요리.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인 카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I know they're just little things, but I need these little things.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Be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페브리즈 찐템이에요. 냄새뱅 코트에도 뿌려주고요. 아끼는 최애템에도, 빨기 어려운 겨울 친구에도 페브리즈로 상쾌해졌죠? 강력 탈취로 냄새 리셋. 페브리즈. 오늘만큼은 하니 빼빼로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은 널 정말 아낀다는 뜻. 우리 마음 빼빼로로 말해요. 롯데 빼빼로. 한국의 힘은 쓸모를 찾는 일. 조개 껍질로 나전 칠기를, 흙덩이로 고려 청자를, 쇠조각으로 금속 활자를. 이제 SK 지오센트릭이 폐플라스틱으로 무한자원을 만듭니다. 무한자원 크리에이터 SK 지오센트릭.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I know they're just little things, but I need these little things.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요즘 청소 난 쉽게 해. 주방에서 쓱, 싹, 짠, 깨끗. 욕실에서 쓱, 싹, 짠, 깨끗. 청소와 살균을 쉽게, 일상을 편하게. 유한크로락스 세정살균 티슈.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통성. 제주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탈출한 사람들은 뒤집힌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데요.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긴급했던 당시 구조 상황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1,000원에 3마리 하던 붕어빵은 이제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붕어빵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잠시 후 물가 중개석에서 알려드립니다.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인 카리토포텐. 약이라 다르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여행할 땐 하루 평균 2만 보 이상은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발걸음이 가볍고 편해야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어요.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만두, 육즙부터 가주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오늘만큼은 한입 빼빼로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은 널 정말 아낀다는 뜻. 우리 마음 빼빼로로 말해요. 롯데 빼빼로.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놀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기쁨의 상징, 행운의 상징, 할인의 상징. 4,200만의 쇼핑 축제. 전화번호만으로 롯데 어디서나 최대 10배 적립. 롯데 레드 페스티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식감의 재미도 알게 되겠죠. 신선한 소리까지 살아있는 이 모든 식재료들은 김치톡톡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김치를 맛있게 한 이 기술로 재료 본연의 맛을 톡톡히 미식을 위한 전문 보관 김치톡톡. LG 듀오스 오브제 컬렉션.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를 받고 구조 헬기가 출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제주항에서 약 22km 떨어진 바다였는데요. 바다 한복판, 전복된 배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뒤집어져 있는 어선 위에 선원들 7명이 모여 있었고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가장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복선박 내 1명이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내부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선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을 먼저 이송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와 바람에 접근이 쉽지 않은데요. 침몰할 수도 있으니 물대목을 펼쳐서 거기다 편승을 시키고 거기서 올릴 예정이었는데 바람 또 파도 때문에 저희가 인력으로 어떻게 당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안전한 구조를 위해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부상자부터 신속히 헬기로 이송하는데요. 당시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은 7명.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구조해야 했습니다. 심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착지조차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남은 선원들을 구조하던 바로 그 순간 더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우리가 지금 2시간 반에서 3시간 비행을 하는데 현재 메이트하고 우리 연료 감안해서 가능 인원과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헬기조차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남은 무게와 연료를 확인하고 구조를 서두릅니다. 7명 중 4명을 구조한 상황. 남겨진 3명 중 1명이라도 더 헬기에 태울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1명을 더 태울 수 있다는 사인. 그렇게 구조대가 다시 선박으로 향하는 사이 구조정이 도착했습니다. 헬기의 인원이 다 차면 구조정으로 남은 선원들을 옮겨 구조할 계획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항공부대가 현재 조류 전복선박 선수에서 선 밑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우측 한 대를 부적합한. 배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조류와 어선에 엉켜있는 그물까지 구조정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5번째 선원이 구조되고 선박이 남은 인원은 단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에 남은 공간이 없었는데요. 우측 사만 여기 불을 당겨놓고 선원만 있죠, 선원만. 결국 안전을 위해서 구조대 대신 남겨진 선원들만 헬기에 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7명은 모두 구조되고 이제 남은 사람은 단 1명인데요. 배를 두드리며 타격 신호를 보내보지만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잠수사는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봅니다. 현재 타격 신호 반응 없음. 유열 합리부터 선수까지 타격 신호 하면서 왔으나 반응 없음. 배 내부를 수색한 결과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인 2배의 선장을 발견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기관장은 그물을 올리는 중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면서 배가 기울어 침몰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동절기인 만큼 이제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몸을 아끼지 않은 구조대의 헌신. 당신들이 있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리에서 체포되는 남성과 구급차를 타는 여성.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피의자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길 가는 여성이 자기를 보고 비웃고 있다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중에 코드 제로 사건이 발생했어요. 지난 28일 전주시의 밤거리. 한 여학생이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성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쇠파이프였습니다. 아이고야. 어머,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는데요. 왜 저러는 거야? 아하, 여학생을 넘어뜨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주먹질을 하는 남성. 여학생은 이유도 모른 채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야 했는데요.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건지 길을 가던 행인들은 그대로 현장을 지나치고 마는데요. 제가 봤는데 살려달라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그냥 그런 소리만 들려서 저는 친구들끼리 장난하는 줄 알고. 설상가상으로 신고 위치가 잘못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못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 사이 폭행은 계속됐는데요. 이번에는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점점 폭행의 정도가 심각해져 위험한 상황. 주변을 지나던 한 행인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멈춰서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남성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건장한 남성이 필사적으로 피해자를 막아 폭행은 겨우 멈췄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빠져나오고 뒤이어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피해자는 많이 좀 위급해 보였어요. 쇠파이프 옆에 혈흔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동한 장소에도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중이었고 피의자는 50대 남성,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본인이 길을 가는데 자기를 비웃어서 때렸다고만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당시 통화 중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했다는 남성.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전화 오잖아. 이제는 무서워서 일상생활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남자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추후에 CCTV랑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이건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를 보면 가방끈으로 목을 조른 행위를 했어요. 이 목을 조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쇠파이프라는 둔기를 가지고 약 10여 분간 지속해서 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어야 마땅한 사례입니다. 보통 통상 살인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징역 5년 정도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 없는 이상동기 범죄,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교. 약 2km의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 남자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보행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계속 걸어가시다가 난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보통 다리에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울고불고 하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CCTV로 남자를 지켜보던 관제센터 직원은 위험 상황임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난간을 넘어가는 남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나 싶더니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카메라를 조작을 해서 가까이 당겨야 되는데 너무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교의 높이는 10여 미터. 다행히 남자는 난간 아래 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는데요. 높은 대교 아래 남한강의 유속도 빨라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출동한 경찰이 바로 남자를 붙잡았는데요. 놔달라, 죽고 싶다, 제발 풀어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만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리 아래에는 구조보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119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남자는 끝까지 버텼는데요. 실랑이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남자가 다리 아래로 내려간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유를 여쭤봤는데 힘들다, 뭐 죽고 싶다, 나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지 크게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며 살아가던 한 20대 여성의 삶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에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댄서에 대한 꿈을 키우던 20대 여성. 그런데 한순간에 그녀의 꿈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달라졌죠.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약이 없으면은 잠을 못 자요. 발작을 막 일으키고. 어느 날 SNS 메시지로 보내온 제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 중인 계정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 마치 피해자가 올린 것처럼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른 SNS에 올린 거고 여기 이제 도용된 계정에 올라간 사진입니다. 심지어 해당 계정엔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성적 동영상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나 지금 이상한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어. 제 자식이니까 너무 얼굴을 잘 알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얼굴에 진짜 거짓말 정말 빠르게. 근데 그 봤는데 제가 제 자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 아닌 거 맞나? 그러니까 아니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 피해자는 용의자가 이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이거 못 잡아요. 그냥 이거 게시물 그거 신고를 하세요. 거기서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해당 계정은 삭제됐지만 이 피해자의 고통까지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가 있고 나서야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서 용의자를 결국 검거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컨대 SNS에 뭐가 떴습니다. 음란물이 떴어요. 신고하면 처음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삭제부터 해야 되죠. 삭제부터 하고 이제 수사를 해서 범인을 이제 찾아가야죠. 딥페이크 쓴 건 맞는 거죠? 그 팩트는 그러면? 저희는 뭐 증거에 기반해서 하는데 검토하는데 현재까지 아닌 걸. 계정은 이미 삭제됐고 피해 영상마저 남아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를 딥페이크 범죄로 보기엔 증거가 없다는 제가 겁니다. 봤는데 저도 안 그래도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제가 막 자책을 했어요. 제가 그냥 그거를 짤이라도 계속 내가 저장을 해놓을 걸. 그런데 피의자를 확인한 피해자, 다시 한번 지옥에 빠진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의 정체는 피해자와 지인이었던 남성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600이 넘었었어요. 1,600명이 끝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죄는 솔직히 정말 조주빈과 똑같은 죄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불구속이래요. 지인이나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거나 주변인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또 다른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 딥페이크 영상을. 제 얼굴에 알몸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 가져갔는데 솔직한 얘기로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체포하기는 힘들 거다. 그때 저는 좀 황당했어요. 현재 허위 영상물의 편집, 합성,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그 디지털 포르노에 대한 관련 범죄들은 사실상 실형이 좀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집행유예나 좀 더 심하면 벌금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높은 형량에 비해서 실형에 대한 그 확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 영상의 진위를 판단하는 탐지 기능도 문제인데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탐지 툴도 이제 새로운 딥페이크 방법들이 나오면은 탐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딥페이크 생성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탐지 기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제일 그 우려되는 사항은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능멸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딥페이크를 만드는 방법은 무분별하게 이게 지금 공유되고 딥페이크라는 있었습니다. 단어만 쳐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딥페이크를 해주는 사이트가 뜨는 상황이에요. 이 반복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이런 범죄 근절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들어간 것이 202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따라가는 속도가 매우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를 좀 활발히 해서 현재 또 어떤 새로운 범죄가 생겼는지 주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지금 바라는 거는 밝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해서 그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는 딥페이크 범죄, 이에 대한 강력한 법률 개선과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체코 수도 프라하 인근의 작은 도시 리사나트 라뱀. 헬리콥터에 매달린 컨테이너에서 무언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호하면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 저마다 가방이며 비닐봉지를 들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담는데요. 이들이 열심히 줍고 있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 따즈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체코의 영상 및 콘텐츠 제작자인데요. 올해 8월에 영화도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 그를 영화 제작자로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동영상 제작자이자 영화 감독인 카즈마. 지난 8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에 암호를 숨겨두고 이를 해독하는 관객에게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우승자가 나오지 않자 참가자들에게 다른 암호를 주고 그 암호를 해독하면 어떤 장소로 오라는 식의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원래 우승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상금을 뿌려서 나눠준 해프닝이 있었고요. 현금 살포에 몰린 4천여 명의 사람들. 카즈마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은 평소에도 괴짜 같은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영상 뒤에는 언제나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든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현재도 좋은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식을 무전 취식하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니 시한부 판정받은 구독자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한 일로 밝혀지는 등 카즈마의 행동과 영상은 논란 속에서 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잘 안다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리우데자네이루시. 지난 23일 도시 서부 지역 일대 곳곳에는 불에 타고 있는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시민의 70%가 버스를 이용하는 리우데자네이루시, 특히 서부 지역은 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2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달리는 버스를 세우고 무언가를 뿌리는 남성의 승객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버스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방화였는데요. 해당 단체는 1980년도에 창설됐고 기본 군사훈련을 받는 이들로 이루어진 기동타격대, 즉 민병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조직원들이 일으킨 테러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화범은 해당 도시 최대 범죄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이 조직은 강도, 폭행 등의 범죄 행위를 이어오다가 최근 조직 소탕을 위해 파견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조직의 2인자가 경찰에 송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조직원들이 버스 35대와 기차 1대를 연달아 불태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약 조직을 타격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죠. 근데 이제 차츰차츰 부패해 나가면서 영역도 확장되고 세력도 확장돼 나가면서 지금은 완전한 갱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데자네이루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갱단이 더 많기도 하고 그만큼 범죄도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파견된 조직이 범죄 조직으로 변질된 이후 해당 조직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리우데자네이루시. 지난해에도 경찰과의 교전이 벌어졌던 데다가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민간인 대상 테러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의 거점을 두고 주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직원들.
아무래도 갱단보다는 강력한 조직력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 조직에서 접수를 한 거죠. 경비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특히 이제 히오주에서는 발전해 버린 거죠, 이제. 다른 범죄자들로부터의 보호를 핑계로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보호세를 걷거나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등 범죄 행위를 통해 조직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 정부 때부터 브라질 연방군이 투입돼가지고 불법 조직들을 소탕하는 일명 범죄와 전쟁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고 갱단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소탕하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 55번 고속도로에서 16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가 70명에 달하는 등 이 사고의 원인 바로 안개 때문이었는데요. 네, 도로 인근에 호수가 있어서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데다 루이지애나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연기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습지가 있는 루이지애나주, 시카고까지 연결된 55번 고속도로의 기점이기도 한데요. Boom after boom after boom we were hearing. So we were worried about an explosion here too. It's a huge car pileup. I mean a huge car pileup. 두 개의 염호를 가로지르는 이 고속도로에서 무려 16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의 원인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게 낀 안개였는데요. 뉴올리언스는 늪지대에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안개가 좀 많이 낀 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던 당일에 저도 아침에 집을 나왔는데 차량 세트장에 연기 뿌린 것처럼 하나도 안 보여서 운전하기도 조심스럽고 운전 중에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도 체감상 바로 앞에 있는 차도 안 보일 정도로 심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이번 안개는 일반 안개가 아닌 슈퍼포그라고 명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55번 고속도로. 여기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더해져 더욱 짙은 안개가 된 겁니다. 이쪽 늪지 지역의 나무들은 항상 젖어 있어야 되는 수준으로 비가 자주 내렸는데 올해 이제 가뭄이 심했고 나무도 메마를 정도로 비가 안 와서 늪지인데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가뭄이 생길 거라는 상상조차를 못했었어요. 전례 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 면적의 90%가 가뭄으로 말라붙었습니다. 고온 건조해진 환경 속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 데다 고속도로 인근 늪지에서도 불이 번지고 있던 상황. 결국 주 정부는 모든 사적 소각을 금지했습니다. 가뭄이 산불을 야기를 했고 그 산불이 안개에 대해 합심을 해서 엄청난 사고가 이제 일어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 현상에 재해가 겹치면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는 70명이 넘는데요. 올해는 비도 잘 안 오고 전반적으로 가뭄이 좀 심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자연재해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나서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구온난화가 이제 가장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6일 루이스턴시. 올해 미 전역을 통틀어 36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That have family members in there. There was a girl down there with 5 people, all got shot up, and they're like frantic. 볼링장에서 총격을 가한 직후 종적을 감춘 용의자. 도주하는 중에도 술집과 마트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는데요. 이 사건에서 결국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끔찍한 비극의 용의자 로버트 카드는 육군 예비군 하사인데다 총기 교관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주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Card is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If people see him, they should not approach Card or make contact with him in any way. 경찰은 루이스턴 일대를 폐쇄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시작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용의자.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 전역을 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여름에 전문적인 훈련에 참가를 했던 사람이고 기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미국 예비군. 카드 역시 꾸준히 복무했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훈련 중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신변력이 있었으며 언제 샀으며 이거를 누가 체크를 했으며 전문적인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일부 주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 회수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적용 중인 미국.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메인주는 총기 난사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총기 회수 조항을 거부하고 공공장소 총기 휴대도 허용했는데요. 이에 메인주의 느슨한 총기관리법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기 전문가인 당사자가 정신적 문제를 직접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합법적인 총기 소지가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호소하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의 자유와 총기 난사의 위협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미국. 더 이상의 비극은 없길 바랍니다. 여기는 바로 모닝씨의 홈 스위트 홈. 가을 독감을 피할 수 없었던 딸과 아버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부양자 자격으로 함께 병원에 방문한 모닝씨. 그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안 돼요, 안 돼. 이제 의료보험 적용은 어렵겠어요. 저 같은 성실 납부자한테 왜 이런 시련을?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10월 발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 피부양자 기준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우선 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부터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고요,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입니다.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현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 가입자의 부모, 자식뿐 아니라 조부모와 형제, 자매까지 폭넓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서 요건에 맞는 사람만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죠. 이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부모와 성인 자녀까지 배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구조개혁 방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보장성도 해야 되고 건강보험이 재정도 지켜야 되고 민간과의 관계라든지 이것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올 12월 나올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걸까요?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연구협력도 하고 전문가분들 의견도 듣고 검토하고 있는 걸 아직 결정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피부양자를 범위를 축소를 시켜서 점진적으로 기금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시행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되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제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제외된다고 하면 결국엔 그것도 자식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대학생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부모님 용돈도 받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많이 좀 부담될 것 같긴 하네요. 억울하죠. 나이가 있으니까 돈을 못 벌어 이제 몸도 아프고 절대 안 됩니다. 바뀌면.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돼서 35만 명이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수많은 피부양자들의 자격 상실이 예측되는데요. 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시죠. 피부양자 축소안이 나온 건 다 이유가 있답니다. 1977년도에 우리가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지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해서 1989년도에 전국민 보험을 달성을 해요. 국민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1970년대 중반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시작됐죠. 이후 의료보험 대상자뿐 아니라 피부양자 범위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온 건데요.
원래 건강보험의 모습은 자기 배우자와 자기 미성년 가족이 단위로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게 스타트가 되어 온 거예요. 피부양자라는 건 무임승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없애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의 감소세로 작년에는 5년 사이 최저치인 1,7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의 30%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야 소득 된다는 중심 부가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했지만 개정될 때마다 실제로 제일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피부양자 제도밖에 없는 거죠. 중요나 상속에도 부과를 하자. 법인세도 부과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중심 부가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점차 줄이겠다는 건데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걷지 않는 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크게 뭔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미루거나 안 내면서 그 개혁적 방향에서 빠지고 서민들, 시민들 피부양자 문제만 계속 건드려서 여기까지 와서 거꾸로 훨씬 더 역진적인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남성. 아니 이런 재산 많은 우리 어머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 보험료가 너무 비싸잖아. 어쩔 수 없지. 위장 취업으로 보험료 월 3만 원 바로 진행시켜. 보험료 회피를 위한 재력가들의 악용 사례도 빈번하다고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한테 내라고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고령화가 굉장히 무섭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진료비는 전체 평균 진료비의 약 3배에 달한다는데요. 지출의 제일 원인이 되는 고령자들이 보험료를 좀 부담할 수 있는데 안 낸다. 그건 사실은 건전한 게 아니죠, 제도적으로. 연금도 받고 이 정도라면 건강보험료에 조금은 기여해야 되는 사람이야. 은퇴 후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자라면 낼 만큼의 보험료는 당연히 내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까지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분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돼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층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보여지고요. 국민연금도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려고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기금을 빼서 건강보험 쪽에 주겠다? 세대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SNS상에서 한국 건강보험 이용 방법이 공유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죠. 이에 따라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의 숫자는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심지어 재정 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용하라는 건 막아야 되죠. 근데 6개월은 너무 길어요. 여기 와서도 아플 수 있는데 병원 가지 말라고? 그건 외교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중국 유학 간 애들 어떡하라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포용이 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남은 과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올 12월 발표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면서 이상 썰이었습니다. 붕어빵 1,000원어치 주시겠어요? 네. 4마리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추억하던 붕어빵은 1,000원에 서너 마리는 봉지에 담겼죠. 지금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마리네? 잠시만요. 1,000원어치 여기 있습니다. 1,000원 한 장에 마음을 싹 녹여주던 따뜻한 길거리 음식. 오늘의 주제 붕어빵 바로 알아봅시다. 벌써 100년 가까이 된 국민 간식인데요. 일본의 도미빵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친숙한 물고기인 붕어 형상으로 바뀌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전한 열풍으로 붕어빵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죠. 이른바 붕세권이란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니까요.
코앞으로 다가온 겨울, 다시 제철을 맞이한 올해 붕어빵 가격은요. 한 마리당 500원에서 무려 1,000원까지 나갑니다. 서너 개에 1,000원이었는데 확실히 올랐다는 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 막 3,000원 이상은 들고 다녀야 된다 이랬는데 1,000원은 더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값이 올랐다는 붕어빵. 물가중개국에서 발로 뛰어 조사해본 결과 30에서 50%는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밀가루 올랐지, 설탕 올랐지, 다 올랐잖아요. 밀가루 다 오른 거죠. 밀가루값 상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와. 게다가 수입 팥 가격도 평년보다 33%나 오른 상황인 겁니다. 밀가루라든가 이 뭐 팥 이런 류들은 이제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는 곡물 파동이 났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죠. 또 한편에서 지금 또 수입 어떤 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또 뭐냐면은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물가를 오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겠습니다. 곡물 파동으로 인한 밀가루값 상승은 물론 수입 팥 또한 작황이 원활하지 않아 값이 올랐습니다. 불안한 세계 곡물 시장 가격이 붕어빵에 전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붕어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는 없죠. 기존 팥을 벗어나 점점 진화하고 있는 붕어빵,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붕어빵을 색다르게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나와봤는데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들어는 보았나, 붕어빵과 오마카세가 합쳐진 일명 붕마카세입니다. 인당 25,000원 가격으로 이색적인 붕어빵 6종과 과일, 주류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코스는 토마토 소스와 치즈, 올리브까지 들어간 피자 붕어빵입니다. 속재료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붕어빵과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이야! 시청자 여러분, 진짜 붕어빵 오마카세가요 시작됐습니다. 속을 반으로 자르면 붕어가 품고 있던 치즈가 쫙 흘러나오죠. 간단한 간식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빵 요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맛은 윤건성우가 말해준다는데요. 어떠신가요? 눈은 붕어빵인데 입속에서 좀 피자 맛이 나서 근데 바삭바삭해서 너무 맛있어요. 되게 새롭네요, 느낌이. 코스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문어를 듬뿍 넣은 타코야키 붕어빵을 포함해 다양한 붕어빵들이 등장합니다. 붕어빵의 변신은 정말 무죄인가 봐요. 그래도 가격은 길거리 붕어빵과는 꽤나 거리가 먼 건 아닌가요? 술 한 잔이랑 과일을 포함해서 25,000원 받고 있어요, 1인당. 어쩔 수 없이 가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노점보다는 부가 비용이 몇 배, 몇십 배로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반죽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다 수제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딱 저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서. 재료를 직접 만들고 가게 임대료 등 부대 비용도 포함되다 보니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붕마카세라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붕어빵의 진심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붕어빵 만들기 과연 간단할까요? 붕어빵 만드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 칸만 보. 꼬랑지에다가요? 다 보여. 다 보여. 상인의 속성 강의를 듣고 만드는 첫 붕어빵. 결과는 어떤가요? 네, 그거 태우네 뭐. 태울 수 있어. 2차 시도는요? 얘네 제가 반죽을 잘못 넣었나 봐요. 네, 반죽을 작게 놨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해야지. 이 친구는 제가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붕어빵 만들어서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게다가 기술도 기술이지만 서서 만드는 노동도 필요로 하는 게 붕어빵 장사죠. 그렇게 버는 하루 매출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뷰 너무 좋다. 우리 카페나 열까? 지금 바로 여기. 별이 쏟아지는 이곳에 나만을 위한 카페를. 지금 바로 여기. 카누.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과연 붕어빵 장사의 매출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붕어빵 장사 일지를 보면서 지금부터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엔 저녁 장사를 하고 주말엔 오전부터 내내 붕어빵을 판다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치솟는 물가에 올해 붕어빵 값을 올렸다는데요. 1,000원에 몇 마리씩 파시는데요? 2개 1,000원이죠. 작년에 3개 팔았죠. 이거 올라가지고 2개 팔았는데 하나가 도망간 거예요. 아, 올해는 이미 한 마리를 낚으려다가 놓쳤답니다. 자, 그렇게 퇴근 시간까지 바쁘게 장사를 마친 후 오늘의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10만 8천 원이네. 여기에 계좌이체 비용까지 포함하면 12만 8천 원 정도로 된답니다. 그럼 재료비는요? 반죽은 저거 5kg 10,000원 받고요. 파선은 5,000원 받는데 3kg 지금 8,000원 받고요. 가스비가 46,000원. 근데 가스비는 이거 뭐 빵 끓일 때 열을 써요. 하루 매출은 8만 7천 원 정도. 하지만 비 오는 날엔 장사를 시작도 못합니다. 게다가 봄이 오면 끝나는 한철 장사다 보니 물가 상승에 더욱 부담을 느낀다는데요. 이게 현재 2개 1,000원에서 파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 1,000원 한다면 선뜻 사 먹겠습니까? 이상 올라가면 곤란해요. 상인도 붕어빵 값을 올린 게 달갑지만은 않죠. 소비자도 상인도 붕어빵을 오래 찾을 수 있게 어서 물가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빵도 따끈, 가격도 따스했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있을까요? 가을에 정취도 느낄 겸 등산을 비롯해 다양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아마 쑤시고 아픈 적도 있으시겠죠? 대체 이유가 뭘까요? 운동함으로 해서 이게 근육 사이사이에 젖산이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빠르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시간까지만큼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근육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너무 오래 걷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반복한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근육통. 하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많은 측면에서 근육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육통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근육통을 눈에 띄게 해소시켜준다는 수상한 물건. 이틀 사흘이 보통이었던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생긴 건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보시죠.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근육통은 물론 근육의 전반적인 기능 유지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마그네슘이 사실 근육통, 근육경련, 눈가 떨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안정화되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들 이런 분들도 좋아지고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고 세포의 에너지 요소 중에 하나인 ATP 합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각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혹은 생리적 과정 전반에 마그네슘이 필요한 거죠.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근경련을 예방하는 근육 긴장이 왔을 때 완화시켜주는 알 수 없는 근육통, 쥐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서도 마그네슘 보충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것 바로 마그네슘 스프레이랍니다. 강도 높은 운동 후 근육통이 생겼을 때 이만한 물건이 없다는데요.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을 줄여서 근육통은 물론이고 부기까지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자세히 들어보시죠. 근육이 이완이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그 젖산이 다시 배출이 되면은 훨씬 근육통도 줄고 그럴 때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마그네슘이거든요. 마그네슘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 모두를 조절할 수 있다면
피부에 뿌리기만 해도 근육통이 왠지 나아질 것 같은데 정말 그럴지 그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이론적으로는.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아직도 다리 쥐나는 거 이런 거는 명확히 막 기전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육의 그런 마그네슘 부족 단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뿌리는 마그네슘으로 근육의 경련이라든지 그런 예를 들면 근육의 통증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는 것들이 어쨌든 표피라고 하는 피부가 있고 그 안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지 근육이 있는데 표피, 진피, 피하 조직 3층으로 이루어진 피부가 외부 물질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 막고 있는 거죠. 이 장벽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가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의약품이 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판매되는 제품 많은 수가 화장품에 준한다고 하는데요. 안정성은 비교적 높아도 유효성은 낮다는 뜻이죠. 통증, 경감 같은 문구만 보고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으로 오인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경기 중 부상으로 괴로워하는 선수들에게 뭔가 뿌려주고 하잖아요. 도쿄올림픽 농구 대표팀을 비롯해 다수 스포츠 대회에서 주치의로 활동 중인 김상범 선생님도 늘 챙겨 넣고 다닌다는 이것, 다름 아닌 파스입니다. 쿨링 작용만 있는 겁니다. 급속하게 냉각시켜서 통증을 빨리 잊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일시적인 이제 감각들을 좀 무디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인지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때는 아 통증이 줄었구나 라고 이런 걸 느끼게 해서 조금 더 활동량을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즉각적인 국부 마취제라고 쓰여 있네요. 부분적으로 감각을 잃게 하는 거죠. 특정 성분을 체내에 흡수시키는 것보다 소위 쿨링 효과를 기대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듯한데요. 다른 건 몰라도 치료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건 어떨까요?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기본 음식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은 몸 안에 필요한 체내량이 충분히 이제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추가로 복용한다고 해서 그게 더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상추나 깻잎처럼 잎을 먹는 채소에 많이 함유돼 있어서 흔히 결핍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식사가 어렵다면 예외겠죠. 근육 통증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마그네슘 문제보다는 이제 내과적 그다음에 혈관 그런 질환 플러스 신경이 눌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런 다른 것들을 정말 배제했는데 마그네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들 배제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그네슘만 달랑 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의 과도한 사용도 문제지만 질환 혹은 장애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는 것. 무턱대고 마그네슘만 뿌리거나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통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첫 번째는 적절한 휴식이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강도의 스트레칭.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고 우리가 피로 회복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해서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빡세게 하고 끝날 때도 이제 자동차 후열하듯이 너무 힘들게 달렸으면 좀 이렇게 살짝 조깅하고 그다음에 누워가지고 좀 구부렸다 폈다 이런 걸 좀 하고 그러면서 마사지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근육 긴장도 좀 풀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젖산이 배출이 잘 되고 통증이 느껴지는 근육을 쭉 펴는 동작도 운동 직후의 냉찜질도 근육통을 줄이는 꿀팁이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이 영광을 강화 농특산물에게 바칩니다. 강화 섬쌀, 강화 송로란 고구마, 강화 순무, 강화 새우젓. 맛의 프리미엄 강화 농특산물 이 맛 아니까. She went down.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누가의 시그니처 모션 N모션 프로. 척추를 위한 의료기기 누가 베스트 N모션 프로.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도 아늑함을 유지하는 이 기술은 히말라야로부터 아늑하게 되돌리다. 알라야 GTX 다운 자켓 블랙야크. 왜 이리고? 휴일이라 연대가 없겠지. 타임! 휴일에 터진 타이어도 해결 완료. 휴일에도 활짝 열려있는 T스테이션 타임.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돼. 활동력에 반하다 호르반. 아침 일찍 일어나 마시는 모닝커피. 가 아니라도 몇 시든 눈 뜨고 일어나 마시면 그게 모닝커피. 맥심 화이트 골드.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시작돼서 수도권 일대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며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은 밤부터 대기질이 악화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